놓칠 수 없는 핫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보는 오늘의 이슈. 오늘은 존엄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인덕의료재단의 이은환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존엄케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존엄케어는 일본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예. 일반 노인병원에서 하는 운동들이 냄새 나고 환자를 묻고 기저귀를 채우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예. 이런 이미지를 이제 반대로 하는 것들이 존엄케어입니다. 네. 노인병원에서 냄새를 나지 않게 하고 환자를 묵지 않고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말 그대로 환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존엄케어고요. 네. 이른바 냄새무, 낙상무, 욕창무, 와상무, 탈기저귀, 탈억제대, 이른바 사무이탈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인덕의료재단의 존엄케어가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돼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는 간병보험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는 간병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병보험이 안 되는 관계로 간병비가 오로지 환자하고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동, 예천, 저희 경도요양병원, 북주요양병원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간병비를 다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병원비 포함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라는 비용이 쉽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을 적게 쓸 수밖에 없고요. 예. 인력을 적게 쓰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간병비 적자를 무릅쓰고 존엄케어를 선포를 하면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결국 한 달에 간병비 적자만 8천만 원 정도 났습니다. 초기에 예. 3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자가 났지만 좋은 서비스 질을 유지를 했고요. 네. 그게 그게 3년이 지나면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고 일반 기업에서 찾아오는 그런 병원이 된 거였죠. 예.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깎아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병 적자가 지금 반 정도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도 자주 찾아오시는군요. 네, 네. 예, 이게 환자분이나 가족분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환자분 가족분들 특히 공휴일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일요일 공휴일 연휴 때 환자분들이 계속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이것만 반복하시는데 예.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공휴일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물리치료 안 받으시는 분들은 침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네. 밖에서 휴게실에서 식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부초밥 만들기, 김밥 만들기 는 일반 프로그램들, 공휴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호자분도 직접 참여하게 되니까 보호자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대부분 뭐 공휴일에 특히 누워 계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도 네. 곁들이시면 참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존엄케어의 내용으로 책을 또 쓰셨는데 이게 노동부의 교육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올 2월에 출간한 네. 불강불구 미치려면 미쳐라 이 책은 사실은 제가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250만 원 빚갚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300억대 자산의 우리 재단 대표가 되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네네. 저희 병원에서 존엄케어를 성공시켰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책에 다 담아놨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한 감사 나눔 경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에 네. 5가지 감사를 쓰는 것이었고요. 예. 이걸로 생긴 직원들의 긍정 마인드가 존엄케어를 가능하게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책을 통해서 전국의 존엄케어 서비스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감사 나눔이라는 존중 배려의 문화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네. 이번에 노동부의 이제 기획 도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감사 나눔 경영 이게 이제 직원들과 함께 실천하시는 나눔 경영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고요. 예. 선행을 하고 독서 토론을 하는 거를 이걸 감사 나눔 경영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마지막 이야기로서 이제 감사 펀드까지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감사 나눔 펀드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급여 1% 내에서 1,000원, 5,000원, 10,000원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내게 되고요. 네. 이 기부금만큼 병원에서 다시 기부금을 다시 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105만 원을 냈다 그러면 병원에서 105만 기부금을 다시 냅니다. 네. 매달. 그러면 이 돈, 21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원들이 냈던 돈은 어디 쓰냐면 네. 병원 내에도 독거노인도 있고 보호자는 있는데 1년 동안 안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간식비 당연히 없고요. 속옷 살 돈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직원들이 냈던 돈은 이렇게 병원 내에 환자분을 위해서 쓰여지고요. 예. 병원서 냈던 기부금은
지역사회, 예천과 안동 지역사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한 6가족 정도 되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6가족 도와준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변하지는 않겠죠. 네. 대신에 이 책을 통해서 이 감사 나눔 펀드가 많이 확대가 되면 지역사회에 저희 같은 감사 펀드에 동참하는 기업이 10군데만 생기면 예. 60가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까지 다 도와줄 수 있고요. 예. 예천에서 안동에서 시작된 이 감사 나눔 펀드라는 게 경상북도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또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보다는 경쟁 비난의 문화보다는 이 존중 배려의 이 감사 문화가 확산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일을 지금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 네. 이 책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싶어서 책을 써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뭐 나눔 마인드만 보더라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덕의료재단의 이은환 이사장님과 함께 환자 중심의 질 좋은 서비스 존엄케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